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는 수능 안 볼 거야, 나는 공부 잘할 거니까 내신과 수시로 갈 거야 라고 장담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 없고요.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를 1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요, 3등급 초반에서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시 대학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직하게 정시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작정 수시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가서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가능도 하지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수능 노하우를 무시하지 마시되,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니까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알려주는 수능 노하우에 문제 푸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의 기초도 다져져요. 여러분들, 이 노하우를 기초로 다진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내신 대비 방법을 정리하시고 기억하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국어 과목을 내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공부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공부의 비법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시험 문제를 내본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어 내신, 국어 공부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요, 수능은요, 전체를 어떤 기간을 두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신은 정해진 시험 범위가 있고 정해진 날짜가 있고 계속 진행되고 1차 지필, 2차 지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방과후 수업 때 또 한 가지 인기를 끌었던 수업이 뭐냐면,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문제를 직접 내보는 수업이었어요. 방과후 수업인데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문제를 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내지? 왜 옳지 않은 것은 왜 내지? 이런 문제에서는 학습 활동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선생님의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인 제가요, 학기 초 OT 때 출제 방향을 말씀하시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들이 있어요. 학기 초라고 막 떠들고 놀고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뭐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얘기는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어떤 걸 중심으로 내시는 분이다, 어떤 걸 중요시하는 분이다 라는 OT 때의 출제 방향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출제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오주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쭉 수업하면서 일관되게 내는 사람의 스타일은 그 선생님의 수업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수업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학기 초에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반쯤 되면 1차 지필평가가 있기 한 달 전쯤 되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준비가 되고 영역을 맡고 분류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다급해진 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중반 이후부터 지필평가가 있기 3주 전쯤부터 진짜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포기하거나 졸거나 자거나 하면 시험 문제가 자꾸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3주 전쯤 남았는데 그 선생님이 다급하게 학습지 위주로만 수업을 한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학습지에서 주로 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식 위주의 시험 문제는 주로 학습지에서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과서도 해야 되는데 교과서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한 3, 4주쯤 그 선생님이 뭘 집중적으로 하는지를 보면 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딘 줄 압니다. 학습지를 주로 하신다. 그럼 학습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자세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저도 모르게 신기하게 동일하게 깨닫는 건데요. 주로 서술형이잖아요, 요즘엔요.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내나 봤더니 저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학습 활동에서 냅니다. 왜냐면요, 논란이 없어야 돼요. 말을 길게 쓰는 건데 채점의 경우의 수도 많은데 논란이 생기는 문제를 내는 건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결국 학습 활동에 있는 서술형 답지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핵심이 담겨져 있는 문제를 서술형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선생님이 4주 정도 남았을 때 뭘 집중적으로 보냐, 교과서 위주로 수업한다 그러면 교과서가 객관식을 주로 담당하는 거고요. 학습지다 그러면 학습지가 주로 객관식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선생님이 별표 3개 쳐주거나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들이나 학습 활동이 서술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중후반 수업 때 주로 수업하는 것이 객관식이고, 서술형은 중요 체크한 별표 3개라든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별표 3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별표 3개라든지 중요하다고 말한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학습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면 100%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주로 한 것과 학습활동을 핵심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신 대 비용이에요, 이건요. 학습지 위주의 수업을 했다. 학습지 객관식, 교과서를 복습과 정리하는 데만 쓰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은 별표 3개 했다거나 3개 했는데 학습활동이 있다거나 그런 건 100%죠.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학원 선생님이 분명 잘 가르칩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단시간에 많은 것들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시험 문제를 진짜 내는 선생님은 교사라는 겁니다. 아마도 학원 선생님들은 자신이 배운 걸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가르치지만 사실 고등학교 문법과 대학교 문법은 좀 달라요. 답도 달라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요, 배운 걸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배운 수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뭐 학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교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교과서 수준으로, 수업한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사랑도 받고 아이들로서 좋은 이미지까지 가지려면 질문은 학원 선생님한테도 하지만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예의 바르게 자주 질문하는 것이 더 좋죠. 생기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인성 부분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나아질 겁니다. 질문은 누구에게요?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가서 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아이가 되다 보니까, 아주 어여쁜 아이가 되다 보니까 말해주다 보면 중요한 걸 얘기해주게 돼요. 여러분들 그 유익이 있다니까요. 기억하세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인지상정이란 말 알죠? 인지상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선생님들도요, 시험 문제 낼 때 참고할 때가 있어야 돼요. 다 창작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 창작하지만 대부분의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유형은 가져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도 해야 돼요. 제가 말했죠. 학습지 위주로 하시는 수업이든 하신다. 학습지를 주로 공부하고 학습활동에 연관해서 공부한 다음에, 토대를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굿땡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칩니다. 높임법 문제.hwp 또는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hwp 하면 문제가 공짜 문제들이 많아요. 출력하셔도 되고 노트북을 보고 직접 풀으셔도 돼요. 저는 선호하는 건 바로 출력해서 푸는 게 제일 좋지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짜 문제들이 인터넷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문제 유형도 파악하셔야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고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신기하게 인간은요, 틀린 문제를 또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런 유형을 많이 틀리는구나. 내가 이런 개념을 묻는 걸 많이 틀리는구나. 내가 이 표현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계속 틀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나의 실력과 나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달달달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특히 EBS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수능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높임법이다. 그러면 높임법 수능 기출 문제점 HWP 또는 그냥 수능 기출 문제점 문법 높임법 이렇게 쳐보는 거죠. 그러면 공짜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되고 여태까지 나왔던 높임법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쫙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풀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학교에서 지침이 있어요. 수능형 문제를 최소 몇 문제 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문제 내지 말고 좀 복잡하고 추론할 수 있는 문제를 내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도 수능형 문제에서 스타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 사이트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수능 기출 문제들, 높임법 수능 기출, 또는 아니면 뭐 오장환의 바다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풀어보시라고. 이해하셨나요? 중요한 거예요. 시험 전에 요약 정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 다 했는데요. 나 게임할래요. 그래서 막 녹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이 왜 시험 전에 요약 정리하냐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약 정리 해주지 말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시험 이틀 전, 3일 전에 갑자기 요약 정리를 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정리해주고 싶거나 또 한 가지는 수업 중에 빼먹은 거죠. 그게 문제에 나온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 문제에 나온 걸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데 이미 진도를 다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요약 정리를 핑계 삼아 빼먹은 내용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전, 며칠 전에 요약 정리해 주실 때에는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되고요. 꼭 정리하고 꼭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시험 전에 꼭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내신은 100% 준비가 됩니다. 중후반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 중후반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는지, 교과서인지 학습지인지, 그리고 막 띄엄띄엄 하면서 갑자기 학습활동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는 부분, 그 하는 부분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셨죠? 그리고 학습활동과 별표 3개는 항상 중요한데 서술형도 대비하셔야 된다. 학습활동과 연계된 핵심 별표 3개는 반드시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복습이나 요약은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갑작스러운 요약이나 복습을 한다는 건 뭔가 빼먹었을 수도 있거나 뭔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땐 졸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내신은 어려울 게 없어요. 다시 한번요. 우선순위예요. 객관식은 중반 이후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학습활동에 수업할 때 별표 3개 한 것과 연관지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 사이트나 구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HWP, PDF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수능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이 3가지가 엉키고 설키면요, 여러분들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영TV가 함께합니다. 파이팅! 구독!